네, 이번 수전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오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장 정말 들썩이게 만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또 특징주 어떤 종목들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살 올라왔었던 IT주들이 이제는 신고가 갱신되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와주면서 분위기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이제 내년 정도 흐름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좀 빨리 움직이게 됐어요. 원래는 내년, 빠르면 내년 초, 뭐 늦어도 내년 3, 4월 달에서는 IT주들이 주도주로 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랬는데, 물론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IT가 맞긴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막 올라가면서 지수를 막 3,500, 뭐 4,000으로 끌어당길 것 같은 느낌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올라올 때에서 쫓아가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IT 부품주, 뭐 주성엔진을 비롯해서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뭐 제주반도체, 뭐 굉장히 뭐 강한 종목들이 많이 생겼는데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서 IT 주도주들이 계속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쫓아 들어갔다가 다시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또 고생을 또 할 수 있고, 그때에서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정말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 올 여름서부터 해서 들어갔다가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으로 바뀐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을 매도할 수 있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T주들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IT주들은 잠깐 종목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도 오늘 5% 넘게 강하게 움직였지만 뭐 주성엔지니어링, 뭐 하나머티리얼즈 굉장히 강하죠. 하나머티리얼즈, DB하이텍, 이 종목들이 바닥이 아니거든요. 이 종목들 월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2년 내내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하나머티리얼즈, 뭐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도 바닥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2015년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물론 중간에 조정을 한 번씩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저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IT 부품주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하는 게 낫고, 아침에서 뭐 매매 시간 방송에서도 저런 식의 이제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그래서 아이컴포넌트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이컴포넌트가 역시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바닥에 있죠.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동진세미캠, DB하이텍 이런 애들도 있지만 바닥에 있는 포진에 있는 종목들,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움직였지만 아침에서 여기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 아니면 올라가 목표치가 큰 종목들 여전히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IT 부품주의 순환매를 노리거나 떠 있는 것보다는 아니면 조정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지수가 오늘 1.5%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죠. 그리고 시총 2위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대형주의 힘들이 강하게 5% 거의 장중에 뭐 8%까지 올라와 주면서 지수가 1% 넘게 지금 상승을 어쨌든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의 상승폭을 보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는 이제 반대적으로 오늘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넥슨지티라든지 뭐 넵튠이라든지 게임주에 오늘 거의 폭락이죠. 10% 넘게 급락을 맞는 바람에 좀 지수의 상승폭이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게임주들이 급락한 이유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지스타에서 게임 위, 그러니까 이제 게임 위라는 거는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라고 풀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메타버스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NFT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면서 현행 게임법에서는 등급을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에 게임주들이 오늘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치면서 모두 급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조건 투자 혹은 산업의 싹을 자르는 그런 이제 규제를 경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재도 잘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는 콘진원,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그러는데 블록체인 게임은 이쪽은 지원을 합니다. 근데 게임위는 맡고 있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라 그랬죠.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거를 지금 뭐 막는 것도 완벽하게 틀어막고 뭐 안 된다 이 입장은 아니고 현행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달리 얘기해 보면 법을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법을 바꿔서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다 한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잘 조율을 해서 법을 바꾸든 아니면 조율을 해서 좀 개방을 하든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거 저희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의 이슈들이 있어갖고 오늘 급락을 했는데 저는 저게 급락을 하면은 저건 끝난 게 아니고 저는 게임주들은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게임주들이 앞으로 먹거리 시장이 과금 유도 시스템에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만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에 있는 유럽, 미국부터 해갖고 인도에 있는 그 모든 그 게이머들이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빨아당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빨 수 있는 그쪽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컨텐츠가 지금 만들어진 이 시장을 규제로 막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걸 규제를 하면 안 되죠. 저희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한국 콘텐츠 진흥원 문화체육부 산하 있는 콘진원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지원한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 계속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이슈는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메타버스 이제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난주도 좀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AMD 미국의 기술 대형주들이 급등하면서 올라간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오늘 강하게 좀 움직여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다리 덧붙여졌겠지만 미국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공장 이슈로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맞고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대형주들이 강하게 계속 최근 한 달 동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IT주들도 결국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인터넷도 메타버스고 게임도 메타버스고 AR, VR 과거에 유비쿼터스라는 그 용어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IT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때에서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맞는 거고요.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라는 뜻이고 너무 올라간 IT주를 좀 조심하고 안 올라간 종목들을 잘 골라보시거나 아니면 게임주들 걔네들도 메타버스죠. 엔터주들도 메타버스고 그래서 이쪽 애들은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야 할 애들과 그냥 갖고 있으면 될 애들을 잘 골라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3,000을 안착을 해주는 부분을 봤고요, 오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지지한 상태에서 안 좋아봤자 박스권, 더 좋으면 위로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로 가면서 IT를 계속 땡겨 올리든 아니면 빠졌던 게임주가 조만간에 정신을 차리든 아니면 뭐 다른 업종에서 뭐 움직여주든 할 텐데 일단은 연말과 연초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IT 게임주, 엔터주의 삼각편대로 매매를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죽은 거 아니에요. 뭐 조만간에 뭐 일주일 안에 다시 움직이는 거 보면 알겠지만 게임주도 오늘 많이 빠졌다라 그래서 겁낼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은 저점 매수를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왜 고점에서 물려요? 그렇죠? 고점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30-40%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갖고 고생할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되는 것을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게임주들은 많이 빠지면은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바닥으로 내려온 애들이 있고 이제 빠지기 시작한 애들이 있고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는 좋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SK 하이닉스부터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8%가 넘게 움직였죠. 정확하게는 8.52%까지 올라왔었는데 사실 이제 저항대 이제 걸리는 자리라 이제 내일 과연 올라갈까 싶어요. 올라가주면 올라간 거에 따른 강세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밀리겠죠. 이것도 정상이고
밀릴 때에서는 다른 IT 부품주들도 밀릴 때 저점 매수 해주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순환매로 놓여주면 되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수출 호조의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준 건데 최근에 그 디램 가격에 대해서 하락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뺀 적이 있죠. 아마 8월달, 9월달, 10월달 특히 10월달에서 가장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신한수에서 10월달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분명히 올릴 때선 딴소리 할 거라고. 자, 보세요. 말 그대로 진짜 딴소리가 나오죠.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4분기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빠진다고 얘기하면서 주가를 내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올리고 싶으니까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입장을 바꿨으며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 그것만 가지고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 올라가고 싶으면 좋은 얘기로 바꿀 거고 나중에 이거 또 빼고 싶으면 또 나쁜 얘기로 바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다시 빠질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디램 가격이 좋을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바꾸면서 또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자리에서 10만 원 이하에서만 사면 되는 거고 고점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있으면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제 디램에 대해서 DDR5도 있고 아직 이제 그 성숙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도 안정화되고 결국 DDR5 쪽으로 이슈가 다시 몰이가 되면 내년에서는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보지만 지금 당장 좀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항대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당장 밀린다는 뜻은 아니니까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이 나신 분들은 살금살금 팔면서 가면 되는 거고 하려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오늘 죄다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죠. 지금 자리가 아닙니다. 게임이 김규철 위원장이 NFT 게임 법적으로 불가 입장 발표 소식에 하락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 갖고 허리를 뚝 자르세요. 그래서 85,000원, 뭐 75,000원 이런 쪽으로 떨어지면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더 떨어져야 되죠. 좋은 종목인데 잘 안 떨어져서 고민인 거지 고점에서 물려갖고 떨어지니까 고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아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세요. 싸게. 그래서 85,000원, 뭐 8만원, 75,000원 이 정도로만 내려와줘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조정시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매매 점수에서 이제 종목 하나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 번째 종목 리딩입니다. 자,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요게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추천을 했고요. 작년에서도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작년에서는 5,820원. 5월 21일 날 작년에 바닥에 추천했는데 저는 원래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했었죠. 항상 그렇고 후성을 막 추천하다가 후성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후성 다음에는 주성이다라는 얘기로 굉장히 작년에 많이 추천했었고 그 마지막으로 강하게 밀었던 때가 이제 올해 1월달. 그래서 올해 1월달 기준으로도 100% 넘는 수익을 찍어드렸고요. 이거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최근에 사다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마저도 지금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최근에 이걸 상담을 할 때에서는 이거 2만 원 갈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준 종목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182.6%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2만 원 갈 거라고 우겼던 종목인데 이게 뭐 쉬지 않고 여기서 5,800원대에서 2만 원 가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도 쉽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러면서 2만 원 가는 건데 나중에 꼭 2만 원 찍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만 원 찍는다는 얘기 지금 살 거냐? 지금 샀다가는 또 3개월 동안 또 고생해요. 그러니까 30% 빠져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물려도 상관은 없어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 30% 빠져서 괜찮다는 사람들은 지금에서 사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좀 안전하게 좀 바닥에 좀 사서 올려서 팔려는 분들은 조정받을 때, 한 12,000원 정도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85.9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0.5 정도 드리고 IT 부품주들 85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할 텐데요. 잠시 뒤에 못다한 얘기들은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도 살펴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진짜 이정수 전문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어느 때 오를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던 반도체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 무료 온라인 소통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에 300분 넘으면 성탄절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진짜 그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요. 성탄절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익도 내시고 선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